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줬죠. 우리 장중에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어제도 이제 6%가 떨어졌는데 이제 오늘도 장중에 5% 가까이 훅 밀려버리다 보니까 진짜 저점을 또 깨버리면서 다시 공포의 국면으로 가는 건 아닌지. 자, 게다가 코스닥 지수마저도 이제 마이너스 5%가 빠지면서 급락을 하면서 또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다 보니까 정말 좀 멘탈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하루였을 건데,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에코프로 뭐라 말씀드렸죠? 자, 주가가 밀리더라도 절대 그 공포에 겁내지 마시라고 분명히 제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방향을 한번 이렇게 틀어내기 전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이 기준선들을 한번 이렇게 툭 깨주는, 그러니까 악랄한 흔들기를 만들 건데, 자, 오히려 그런 시장의 투매와 그리고 이 공포가 찾아왔을 때 그때 이제 진짜 매수를 노려야 되는 그 타이밍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하락이 정확히 세력들이 파놓은 이 함정이자 그러니까 기회의 자리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중에 깊게 밀리긴 했지만 지금 차트 보시면 또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리죠. 오늘 찍은 자리가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전환을 만들 건지 말씀드렸던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바로 이 직전 저점, 그러니까 이 저점 말고 이 앞전의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지 않고 전환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의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이동평균선의 지지도 보여있고 살짝 깨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또 가격 지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 밀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시장에서는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이 라인을 정확히 지지를 받고 전환에 대한 흐름이 빠르게 나와주는지 이게 이제 내일장의 최고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죠. 네, 보신 대로 지금 오늘 주가가 지지를 하는 흐름이 딱 이 왼쪽에 어깨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중에 투매를 유도하려고 일시적으로 뭐 깨기는 했지만 밑바닥에서 물량 빨아들이면서 정확하게 또 지지를 해줬다. 이게 오늘의 팩트라는 거죠. 물론 지금 완벽하게 뭐 양봉 전환을 한 건 아니고 뭐 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하향 이 조정 변동성을 매수에 대한 기회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중에 아래 꼬리를 이제 묵직하게 달아주면서 일단 이 하방 경직을 든든하게 보여준 이 에코프로 주말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 공포의 조정 끝에서 완벽한 이 추세 전환 슈팅이 터져주려면 과연 그럼 월요일 장 초반에 어떤 흐름이 어떤 핵심 시그널이 발생해 줘야 되는지 세력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전환을 만드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앞으로도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와서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 제가 에코프로는 6월 11일 날 10만 원 찍었을 때 이 앞에 파동에서처럼 이제 급반등이 된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매수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매수를 놓쳤다면 무작정 이 올라온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좀 기다리셔라. 그러니까 세력들이 장중에 좀 페이크를 좀 보여줄 건데 기간 조정을 유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페이크가 나올 때가 다시 한번 이 매수,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타점이 될 거다라고 제가 지금 예고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1차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반등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2차 하락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파동이 나오는데 이 3차 파동은 이 저점을 깨는 파동이 아니라 좀 미달 하락 파동으로 나와서 이제 전환을 하는 흐름 이 흐름으로 할 거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발생하면 전환형 패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패턴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왜 이러한 형태가 나온지는 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왼쪽 어깨를 만들고 그리고 머리를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전환을 한다. 자, 이건 이제 주식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도 이런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이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세력들의 심리 메커니즘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왼쪽 어깨는 여러분들 아주 잔인한 하락 추세가 이제 진행이 될 때 발생을 합니다. 주가가 이제 끝도 없이 떨어지는 중이라서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있고 그러니까 매도세가 이제 지배를 하는 시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떨어지던 주가가 이제 슬쩍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요. 반등을.
때로는 이 에코프로처럼 엄청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라 반등을 하네.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그냥 탈출이나 하자 하면서 이 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도가 또 떨어지는 거죠. 강하게 투매가.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을 멈추고 하락을 또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봐온 하락의 이 연속 구간, 이 과정. 그때 이제 처음 만들어진 저점이 이제 왼쪽 어깨라고 하죠, 우리가. 자, 그럼 앞에서 이제 추세 전환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처박히니까 그 다음에는 저점을 깬 더 강한 하락이 오죠. 이때 이제 정말 지독한 공포가 스며들면서 말 그대로 시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제 시장이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할 때 그때 이제 개미들이 패닉셀, 즉 투매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물량을 던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10만 원을 찍힐 때 뭐 시장도 서킷 브레이커도 발생하고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죠.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반전이 발생합니다. 주가가 최악을 찍자마자 누군가 거대한 자금을 동원하면서 이 투매들, 그러니까 개미들의 투매의 물량을 미친 듯이 아래서 다 받아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주가를 보란 듯이 이렇게 강하게 또 끌어올려요, 여러분들. 대중들의 극도한 공포가 환희의 의구심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가장 깊은 골짜기를 만들 때 여기를 이제 머리라고 하죠, 머리. 어깨의 머리. 즉 공포의 정점이자 이제 강력한 매수세의 부활을 알리는 그 신호가 이제 보통 머리 구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10만 원 라인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니까 이제 밑바닥에서 눈치 빠르게 잘 잡은 개인들은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니까 수익 실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일부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이 마지막 하락에 물린 사람들도 털어낼 거 아닙니까? 본전 심리에. 그래서 이러한 기간 조정과 다시 한번 떨어진 하락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하락이 이 깊은 하락보다는 좀 완만하게 발생하면서 깨는 듯한 그 흐름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는 그래도 매도가 적구나, 그러니까 강하구나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뭐 눈치 빠른 대기 매수세들이 이 저점에 못 샀던 사람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꼬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꼬리들을. 공포가 기회라는 거를 여기서 이미 학습 효과를 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자리에서도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확신 거래자들이 더 유입이 되고 이렇게 머리를 짓눌렀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뭐 천천히 돌파도 만들고 이게 이제 역헤드 앤 숄더의 오른쪽 어깨라는 거죠.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 하락은 우리가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털어버리는 그런 팔자 구간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10만 원 가격, 심리가에서 못 산 분들이라면 여기는 다시 잡아가야 되는 매수의 기회의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은 그러니까 단번에 뭐 V자 반등을 만들어 버리면 전부 다 이 물린 개미들을 다 데리고 가는 꼴이 돼 버리니까 여기서 지금 흔들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그 개미들까지 털어버리고 아주 시간 조정과 악랄한 뭐 투매 페이크를 한 번 더 그냥 섞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정작 지금 이 5거래일 밀리고 오늘도 밀리고 해도 여러분들 수급 보면 어때요? 얘네들은 산다니까요. 그냥 계속 매집을 한다고 왜 오른쪽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전히 이 에코프로 완벽하게 이 상방으로의 추세 전환의 시나리오를 여전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실전 매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제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아직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그 핵심은 뭐냐면 자, 주가가 여기서 유지를 못하고 일단 쳐야 될 자리에서 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이게 저점을 깨는 파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10만 원 오는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여기서는 일단 입질 매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이제 비중을 실어두는 그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다시 이 맥점 분봉을 돌파할 때다. 다음 주에 당장 뭐 돌파를 만들고 이렇게 안착을 하고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붙여놨잖아요. 이 라인은 1차 매수를 또 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오늘 확실한 돌파 신호가 나온 건 아닙니다. 비중을 실을 때는 예측 거래가 아니라 그 확인 거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앞에 조정 파동에서도 저항을 받던 주가가 우리가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죠. 돌파를 할 때. 그럼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매수를 이야기한다고 했던 때가 이 교접했을 때, 붙었을 때, 그리고 돌파가 나오면 이게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고 이제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라인도 지금 이 하락이 점점 완만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10만 원에 못 산 사람들은 이 라인에서는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지루한 저항선을 다시 돌파하는 그 순간에 그럼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여기가 지금 조정파고요. 그러고 나서 돌파하면 이 2차 파동의 출발선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랑 10만 원 라인에서 선침해를 잘 해두신 분들, 은 그냥 물량을 꽉 쥐고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고, 만약 이제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 이제 터져 나오는 이 확실한 돌파 자리를 무조건 노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일봉상에서 지금 이 하락하는 조정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저항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도매 형태로 나온 거예요, 곡선으로. 여기서 역헤드를 만들고 전환이 되면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조정에 대한 돌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매수 우위로 바뀌어요, 매수 우위로. 지금까지 매도 우위지만 넘어가면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매도가 강하지만 매수 우위로 바뀌는 그 구간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21선 심리선에 대한 돌파를 만들면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게 이게 추세 전환이에요, 여러분들. 추세의 전환의 시작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형태라는 거죠. 제가 지금 바닥 라인에서부터 앞으로 진행이 될 그 2차 파동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와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전부 미리 예측해서 시나리오를 그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포의 투매가 나왔던 오늘 장중에 일단 1차 입질 매수 신호 제가 문자 다 보내드렸는데,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확실한 맥점 돌파의 형태가 딱 발생이 되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주주님들께 비중을 좀 실어 보시라고 2차 매수 문자를 쏴 드릴 예정이에요. 이 신호는 기존에 이제 고점권에서 이 에코프로 애매한 가격에 물려가지고 지금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에게는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저점 추매 맥점의 자리가 될 거고요. 이번 이 10만원 바닥권에서 아쉽게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 2차 파동을 잡기 직전에 마지막 이 맥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방향을 상방으로 틀어 올리기 직전에 세력들이 만들어낼 이 그 저점에 대한 신호,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제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그러니까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10만 원에서부터 추세 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근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